무명전설이 막바지에 다가갈수록 많은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1대 전설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초유의 관심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예측해드렸던 탑7 멤버들 말고도 꼽으시는 멤버들도 많고, 특히 탑3에는 3명에서 4명 정도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사실 결승 2차전에서 선보여질 이들의 마지막 무대, 라스트 무대가 있거든요. 이 라스트 무대에 대한 점수가 현장에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 점수에 대한 명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온라인상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국민분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측을 해드렸었던 이 MBN 뮤직의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만 살펴봐도 대국민 투표보다 어찌 본다면 더 확실한 순위와 등수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격차가 아주 확실합니다. 이미 이 유튜브 기준으로는 탑7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한 참가자가 바로 하루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하루씨를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시점 기준으로 21만 회 정도의 이 신곡 무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 하루씨가 대국민 투표에서도 다시 탑7 밖으로 밀려나갔던 순위가 4위까지 확 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탑10 순위 안에 들어오던 가수가 탑7에서는 밖으로 밀렸지만 다시 4등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굉장히 큰 폭으로 껑충 뛰어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7위권 밖에 있던 가수가 바로 그 다음 주차에 4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무언가 변화가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씨가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대국민 투표는 4위, 유튜브 조회수 순위도 4위, 신곡 음원 순위도 무명전설 가수들 사이에서는 탑7 안에는 들어갑니다만 굉장한 상위권이다, 막 첫 번째, 두 번째다 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루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무명전설 초기 때부터 굉장히 고득점을 받으면서 승승장구 해왔었던 참가자입니다. 제가 인터뷰도 하기도 했지만 승승장구의 향연이었다. 이건 그만큼 마스터단의 평가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결승 1차전 때의 관객 점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공동 4위였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씨 입장에서나 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법도 한 것이 이게 뭔가 초반 순위처럼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탑7 안에는 들어가지만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지금 순위가 눈에 보이거든요. 탑3는 아직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하루씨의 인터뷰를 직접 했기 때문에 첫 영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야, 뽕뉴스 이거 하루 가수 밀어주는구나,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제가 하루씨를 밀어주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만큼 저는 현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결과만을 두고 말씀드리고 있다. 분명히 초반에 성리, 하루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다가 하루씨가 엄청나게 많은 이 관심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고 제가 그 상황을 인터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여파였는지 하루씨와 성리씨의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만 따진다면 3배 정도 벌어졌거든요. 자, 이대로 가게 된다면
하루 탈락하는 거 아니야? 탑7도 힘든 거 아니야? 지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도 4등, 대국민 투표 기준으로도 4등인데 이런 하루 씨가 왜 탈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른 가수들, 지금 이룬의, 장한별, 또 황윤성, 그리고 뒤늦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창민 씨, 자, 이런 가수들이 탑7의 순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수들과 경쟁했을 때 하루 씨가 탑7 밖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소신 발언이에요. 하지만 탑3는 저도 장담하기가 어렵다. 아마 그 이유가 성리 씨는 굉장히 13번의 오디션 실패에 뒤따른 인간 승리에 대한 서사가 만들어진 반면 하루 씨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 갑자기 등장했는데 마스터석에 있는 분과 같은 소속사인데다가 왜 저렇게 하루라는 가수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높은 점수를 받지? 이렇게 보신 분들이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 무명전설은요, 마스터의 점수가 높다 한들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하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번에 1, 2, 3등을 차지한 황윤성, 성리, 이룬의 세 사람을 본다면 이룬의 씨의 288점의 관객 점수와 황윤성 씨의 304점의 국민 판정단 점수가 5위를 차지한 하루 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비판을 받아왔던 것에 비하면 하루 씨의 관객 점수가 결코 낮은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하루라는 가수의 이 관객 평가 점수가 결국에는 생방송 문자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반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단독 인터뷰가 3편이나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하루라는 가수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제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더 상세하게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제가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터뷰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2살의 트로트 신예, 어찌 본다면 무명전설 중에서 정말 무명가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하루라는 가수의 과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 왕중왕전, 아침마당의 우승은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하루 씨가 꺼낸 속 이야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드린 노래가 희재였다. 노래방에 혼자 가서 핸드폰 녹음으로 녹음을 하였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실 때 옆에서 들려드렸는데 많이 우시면서 아들 노래 부르는 걸 응원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루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늘 걱정이 많았다. 노래하는 것보단 직장 생활을 권하고 기술이라도 배우길 바랬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며 음악만 생각했었던 아들에게 다른 꿈을 권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하루 씨를 만났을 때 전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이 하루 씨가 어머니와 단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곁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상황적으로 곁에 안 있는 상황에서 왜 이 하루라는 가수는 그렇게 고생을 했고 힘들었는지를 몰랐을까 싶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씨가 얼굴에 그늘이 그렇게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노래 부르는 것은 정작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반 넘게 한 소절도 못 불렀던 노래가 가장 좋아하셨던 희재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승 때마다 엄마가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제 자기 혼자 섰던 무대가 바로 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였던 거죠. 5주 연속 1등을 했는데 처음에 뭔가를 도전했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며 방송에 나가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해요. 1승을 했을 때도 이건 진짜 엄마가 도와줬다.
2승을 할 수 있을까? 또 엄마가 도와줬네. 그렇게 5승까지 갔다고 합니다. 항상 노래를 부를 때 신나는 곡, 슬픈 곡, 어머니 생각을 하며 부른다고 해요. 어머니를 보낸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 씨가 실제로 보면 정말 더 어려 보이거든요. 정말 학생 그 자체입니다. 방송에서 훨씬 더 어른스럽게 포장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뭔가 우환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라고 하죠. 곱게 자란 것 같은 그 얼굴이 어찌 보면 그 내면의 슬픔을 감추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실제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당 때도 매회 약 5만 표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5연승 우승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어머니가 이 꿈에 굉장히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왕중왕전을 앞두고 나타나서 처음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우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살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어머니에게 들었고 추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뮤즈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 씨가 사실 굉장히 어찌 본다면 힘든 가수 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희재라는 노래도 성시경 선배를 굉장히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인터뷰 2탄에서도 보면 이 하루 씨의 진짜 숨겨졌던 비하인드가 나와요.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다라고 제가 인터뷰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더 세세한 내막이 있었습니다. 돈가스도 튀기고 과일도 깎고 19살에 혼자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19살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악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엄마를 위해 주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었다고 합니다. 고1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어머니가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형 가수로 살아왔다고 해요.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식장 서빙이 첫 알바였다고 해요. 그리고 코엑스 돈가스 집에서도, 이건 아시는 사실이죠. 돈가스 집에서도 돈가스를 튀기면서 밥도 짓고 설거지를 하며 그야말로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속하여 이 가수의 꿈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에서는 배달과 포장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특히 장갑을 껴도 과일물이 들어서 손이 부르트곤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꿈을 위해 밤새 주점 알바를 하고 낮 12시에 나와 뮤지컬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라고 해요. 19살에 홀로 세상에 남겨졌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는 주점에서 일을 했다. 밤새도록 일을 했다. 그래서 난 12시에 나와 뮤지컬 공부를 하고 다시 저녁 6시에 출근을 했다. 그걸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말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트로트를 권유받았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대로 굉장히 재밌게 음악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없다고 기죽지 말라며 어려운 형편에도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셨던 어머니였었다고 해요. 심지어 힙합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연에서도 팀년에서 뭔가 아이돌스러운 댄스와 그런 음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생존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10대 시절을 보낸 거죠. 그렇게 어렵게 노래 활동을 해왔던 것이 하루라는 가수였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이 그룹 활동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독 인터뷰 3편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소속사에 계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 지금 본인의 어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버티기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없이 계속 달려왔다. 경연 때도 딱 일주일만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번아웃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루 씨가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력을 뽐내기 위한 심적 부담감도 클 것 같아요. 계속하여 달리다 보니 휴식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다. 아직 내가 신입 2년 차다 보니 휴식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트로트 남자 가수 중에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가수는 없지 않냐? 피아노와 트로트의 결합을 원하고 있다. 피아노를 치는 게 너무 재밌었다. 그런 무대를 많이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루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소속사의 남진, 서른도 두 선배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분들께 이 명곡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선배님들 덕분에 꿈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번 경연에 나갔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만 어찌됐건 버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루 씨가 사실 탈락 위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하루 씨를 깎아내리기 위한 어떤 비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탑7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 씨의 입장에서는 탑3까지 욕심을 내볼 법하고 탑3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국민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 이 하루 씨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수들도 현재 탑3에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와 스트리밍 점수가 최종 탑7 선정의 핵심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8일날 성리 씨의 오늘 이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이제 60만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명 가수들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멜론 장르별 차트 7위에 안착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멜론 차트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14위, 남자 솔로 가수 부문에서는 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팬덤의 화력을 이미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13년간 끊임없이 달려온 성리에게 이번 차트인은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남자 솔로 가수 중에서 2등입니다. 2등. 이거 대단한 성적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전체 순위에서도 7등을 차지했다. 야, 여기에 놓여져 있는 가수들의 이름 보세요. 이찬원, 임영웅, 장민호, 대성. 자, 이런 가수들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들은 꽤 예전에 발표한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굉장한 순위 성적들이거든요. 하지만 어찌됐건 성리 씨의 노래가 13년 만에 이렇게 차트인을 했다라는 건 이 가수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상승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무명의 시간을 딛고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더 재밌는 건 현재 차트의 당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성리 씨가 46위로 탈락했거든요. 근데 이때 큰 사랑을 받으며 최종 멤버로 선정된 워너원 그룹의 멤버 박지훈 씨가 이렇게 이름을 나란히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리 씨가 2등이에요. 이 박지훈 씨가 3등. 재밌지 않습니까? 성리 씨가 예전에 출연했었던 아이돌 그룹 오디션에서 성리 씨는 40위가 넘는 순위로 탈락했는데 최종 멤버로 뽑힌 가수보다 지금 성리 씨의 신곡이 위에 있다니까요. 사람 인생 진짜 모른다라는 말이 여기에 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정말 사람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특히 성리 무대, 음원 모두 접수를 했다. 무명전설의 우승 굳히기에 돌입했다. 라는 평가를 언론사에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 MBN 뮤직 유튜브 채널에 이 무대 조회수가 이미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바싹 뒤를 쫓고 있는 가수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뭐냐에서도 성리 씨의 독주를 바싹 뒤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성리 씨의 오늘 이 밤은 61만 회입니다. 이 미친 조회수죠. 엄청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고,
김태형 군과는 10배 차이입니다. 10배. 그리고 이룬혜 씨는 25만 회로 2배 이상 차이를 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조회수가 바로 장한별 씨의 그대는 나의 별이오. 이 영상 조회수가 37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박빙승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박민수 씨가 6.9만 회, 이창민 씨가 10만 회, 정연호 씨가 8.9만 회로 굉장히 낮은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바싹 쫓고 있는 게 바로 가수 하루 씨의 무대 영상이다. 그리고 황윤성 씨가 정작 국민투표로 3위에 오른 것에 비해서는 15만 회, 이대환 씨가 5.3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리라는 가수의 압도적인 조회수를 바짝 쫓고 있는 게 장한별 씨, 그 다음에 이룬혜 씨, 그 다음에 하루 씨. 요렇게 지금 순위가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적어보면 성리가 61만, 그리고 장한별 씨가 37만, 이룬혜 씨가 25만, 하루 씨가 20만. 자, 지금 이 4명의 승부가 박빙을 보여주고 있어요. 황윤성 씨가 대국민 투표 순위도 높고, 이 국민 투표도 관객 점수도 많이 받았지만, 유튜브 조회수와 신곡 점수에서는 이 4명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명 중에 결국 최종 탑3가 저는 탄생한다라고 거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뒤를 바싹 쫓고 있는 게 바로 장한별 씨다. 근데 장한별 씨, 이룬혜 씨는 또 하루 씨보다 대국민 투표 점수와 현장 관객 점수의 편차가 또 나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하지만 성리 씨의 독주를 지금 딱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가수가 없다 보니 위에 있는 하루 씨가 또 가장 높다란 말입니다. 그럼 또 이게 하루 씨가 어떻게 치고 올라올지를 몰라요. 하지만 성리 씨의 경관 1등을 부셔내기에는 다른 가수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방송 문자 투표라는 건요,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모든 걸 뒤집습니다. 심지어 10위를 한 사람이 1등은 못해도 3등 할 수 있는 게 바로 생방송 문자 투표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팬 활동이거든요. 이 팬 활동에 스트리밍,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밍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곡 점수와 이 유튜브 조회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내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꼭 유튜브와 신곡 음원을 매일 듣고 영상을 봐주셔야 한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장한별 씨의 지금 파죽지세가 무섭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이룬혜 씨도 굉장히 무서워요. 결국 이들을 판가름하는 건 팬활동뿐만이 아니라 아마 2차전의 최종 점수가 될 겁니다. 2차전에서의 최종 점수도 저는 이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반전을 해소한 결승전 방영 후에 이제 티켓팅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언제부터 티켓팅이 됐습니까? 6월 13일 날 하는 공연인데 티켓팅은 한참 전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놀라운 건 이 콘서트의 티켓 판매 현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콘서트 티켓 잘 팔리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주목해서 봐주셔야 하는 게, 지금 이제 결승 최종전을 앞두고서 팬 활동이 지금 막 엄청나게 활발하잖아요. 대국민 투표도 해야 되죠. 스밍도 해야 되죠. 스밍에는 뭐 이제 음원과 유튜브 조회수도 다 포함되죠. 나중에 생방송 투표도 해야 되죠. 등등등 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더 중요한 게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콘서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9%도 아니에요. 왜냐면 영화 배우들은요,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왜 합니까? 홍보를 위해서 합니다. 자신이 촬영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요.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콘서트에서 가장 큰 수익을 일단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게 뭐로 이어지냐? 향후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콘서트가 대박이 나야 또 다른 공연도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방송 출연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음반 활동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임영웅 가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임영웅 가수 예능 방송 요즘에 좀 등장하고 유튜브도 나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임영웅 가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콘서트 공연입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지만 콘서트 공연이 중요한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직접 팬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수가 롱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 가수가 결승전에서 몇 위를 하느냐, 내 가수가 우승을 하느냐, 탑7에 들어가느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자, 이게 현황이거든요. 그것도 이미 예상을 아마 제작사분들에서 이 무대 위에서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무명 가수들의 무대 완성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 리허설 못하죠. 왜냐하면 결과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나온 탑7과 뭐 보통 탑10 멤버들